6월 24일 생생 주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에 이란이 과연 어떤 식의 반격과 보복을 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방식을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테러나 인질, 이 정도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복의 방식, 뭐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반격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만 이 수단과 방식이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이란으로 직접 날아가서 정밀 폭격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냥 장거리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는 게 고작입니다. 근데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던데요. 미사일을 쏘면은 이 미사일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게 궤적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는 쐈구나 다 알고 대비하면서 아이언돔 이런 쪽을 이제 가동해서 격추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죠. 물론 그 중에 몇 발은 이제 직접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하고의 어떤 공방에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미국까지 가담을 하게 된다면 더욱 그렇죠.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이 유튜브 첫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 이란은 종이 호랑이다. 종이 호랑이. 아마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떤 그 군사적 대결, 충돌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반격의 수단이 마땅한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휴전을 갖다가 중재를 할 때 일단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순으로 결국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미국의 휴전, 강권 그리고 이란의 수용으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또 중동이라는 쪽 자체가 또 이러한 휴전을 했어도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예의주시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큰 줄기는 휴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흐름이 중요했죠. 그죠? 우리가 주말에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어제 장 초반에 지수가 밀렸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제가 주식장인 분들하고 생생 주식 멤버십 분들에게 어떤 대응 기준을 제시를 했냐면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5일 이평선과 어제의 시가죠. 그러니까 2992포인트. 5일 이평선과 시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우에서 두 가지 모두 우에서 지수가 움직일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상당한 선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우에서 시가 우에서 어제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선방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경우에는 지지선을 지키는 종목들은 보유를 해야 되고 또한 선별적인 매수도 유효하다. 선별적인 종목 매매도 유효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는 이제 로봇주 매수와 관련해서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막 상승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 기준을 정해서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금요일의 고점, 그러니까 금요일이라는 건 미국이 이란을 때리기 전에 이 상승이죠. 3,000포인트를 돌파했던 흐름. 이 금요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게 오늘은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갭으로 이를 돌파를 했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한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패턴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대로 그냥 상승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승의 지속 패턴이 그냥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코스닥 역시도요. 코스닥 역시도 지금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단기적인 매물 충돌 라인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이 전고점하고 요 고점이었죠. 근데 여기를 둘 다 모두 오늘 갭으로 넘겼죠. 갭으로 넘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한 달 이상의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또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밀리면 코스닥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밀리면 코스닥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오늘 올랐어도 말이죠. 이러한 과열 또는 상승 부담을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위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 상승에 따른 과열을 부담을 해소시키지 않고 추가 상승하는 패턴이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음선이 있어서 짧은 매물들을 소화는 했지만은 오일이평선을 계속 지지로 타면서 움직여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의 어떤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키지 않고 추가 상승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자, 상승에 따른 단기 부담이 있는 상태에다가 단기 이격까지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그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상승 과열 플러스 이격 과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버리면 매물과 충돌이 나오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요 상승에 따른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추가로 올라가는 상태니까 이격이 좀 벌어지면,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붕 떠 들어가면 이제 이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격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어느 순간에 매물과의 충돌이 나오면서 장중 등락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봐야 돼요. 단기 이격까지 커지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수의 단기 이격까지 과다하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상승 과다 종목들을 위쪽으로 추격해서 매수하는 그러한 방식은 약간 유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봐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제가 지수 3000포인트는 무조건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지수 3000포인트는 확실하게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거의 무조건 확실하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일단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30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3000포인트 돌파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2021년도의 고점이었던 3316포인트 여기를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과연 3316포인트의 돌파까지, 그러니까 3000포인트 돌파를 하자마자 바로 벌써 오늘 하루 만에 3100포인트를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약간의 상승에 따른 슈팅까지 조금 고려한다면은 3313포인트 뭐 역사적 신고점을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에서 경신하고 나서 매물 소화 조정에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이격 과다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이제 3310포인트 대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지, 이제는 그 둘 중에 한 가지 어느 쪽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죠? 그러면은 둘 중에 뭐냐, 여기서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신고점을 경신할 거냐, 아니면 올라가다 이격 과다 위치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냐. 그 기준은 결국은 뭐에 있어요? 오일이평선에 있는 거예요. 오일이평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역시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있어 갖고는 결국은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종목들. 일단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흐름의 기세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바로 SK 하이닉스는 24만 8,500원, 그러니까 지난해 고점입니다. 24만 8,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거는 어떤 우상향 상승 기조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24만 8,500원 거기를 갖다가 결국 넘기고 나서 그 전에는요 올라가더라도 계속 음봉을 때렸어요. 보시면 24만 거기 지난해 고점 넘기기 전에는 올라가다 음선을 때립니다. 근데 그거를 넘기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탄력이 생기거든요. 그죠?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그 리더죠. 리더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D램 매출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 중에서 HBM의 비중이 현재 한 45% 수준이라면 2027년에는 74%까지 증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HBM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해 들어가는 건데 D램 매출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그리고 아마존 이러한 주요 고객층을 기반으로 하는 SK 하이닉스의 HBM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HBM4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HBM4의 경우는 이제 로직 다이 기반으로 이제 HBM4가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정의 경우는 TSMC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3 대비로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HBM4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선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서 SK 하이닉스가 주도 흐름을 만들게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HBM4를 이제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과연 얼마나 SK 하이닉스의 틈을 비집고 올라가서 점유율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주가의 관건이죠.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 위에서 일단 마감이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이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하고 같이 뭐 낙폭에서 찌글찌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제가 아니고 올해의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던 종목들이 있어요. ENF 테크놀리지, 테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연중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래서 오늘 ENF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있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테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 낸드향의 납품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낸드향 이러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기존에는 강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D램향의 비중이 증가되면서 이제 낸드향에 이어서 D램향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증가되면서 이런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요 테스의 플라즈마 증착 기술이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후공정인데 이러한 후공정 영역으로까지 이제 테스가 확장성을 갖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상당한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 같은 종목이 이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주가를 연중 고점 경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상대적으로 좋은 다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따라서 밑에서 찌글찌글하던 종목보다는 SK 하이닉스 따라서 이렇게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패턴을 가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주도 축에서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인데 이제 제가 증권주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이 두 종목이 주도 시세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증권도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증권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신정부가 지수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여당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 팀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지수가 올라가겠다 이런 심리. 증권주가 또 지수가 막상 또 3,000포인트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권주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종목들도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니 코스맥스니 이런 종목들. 그래서 화장품도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섹터인데 화장품도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이제 현지인의 해외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하냐면 현지인들에게 맞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단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이러면은 자외선 차단제 이런 쪽에 현지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거죠. 그게 먹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원래 이 OEM하고 ODM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먹히고 있는 거고요. 코스맥스가 화장품 ODM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코스맥스가. 여기다가 이제 수출 호조까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도 이 로보스타 같은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죠. 로보스타는 이제 패턴도 괜찮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매매를 한번 했던 종목인데 어제 이제 보니까 오전에 뭔가 로보스타도 그렇고 뭔가 로봇 쪽에서 흐름이 달라요. 지수는 빠지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오전에서는 로봇 관련주를 일단 매수 쪽으로 코멘트하고 했었는데 이제 오후장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요 인선이 나왔죠. 장관 인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지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로봇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놨죠. 2028년에 중국의 로봇 시장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갈 거다. 연평균 23%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을 내놨는데 그러면 한국의 로봇 시장도 이제 지원과 육성이 시급하다. 그죠?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AI 소프트웨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제 신정부 100조 AI 100조 투자 뭐 이런 공약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염두에 가지고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공식적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이제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하고 했었고 플리토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뭐 같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이 다 이유가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S&D 같은 종목도 있어요. S&D 하면은 조금 낯설죠. 근데 S&D는 이제 식품 소재 전문 업체예요.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불당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외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K푸드 이쪽 인식이 높아지고 또 식품 관련주들도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요 S&D가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 소스의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반이 돼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쪽과 관련해서 네이버는 또 어제 중기부 장관 지명자가 전 네이버 대표이사였다라는 부분도 또 먹혀갖고 그게 발표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페이는 너무 주가 과열 때문에 하루 거래가 정지된 거예요. 내일 다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나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이 법안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수급이나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명분을 갖고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호한 패턴을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3,000포인트 돌파 어쩌고 했는데 금방 오늘 바로 그냥 3,10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올해 초인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다양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가 또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3,000포인트 돌파하고 3,100포인트 돌파하면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유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 유의하되 어쨌든 신고점 경신, 그리고 명분이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